먼저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한국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짧은 강의를 통해 2016년 현재 미국과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미래 바이오 산업의 한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와 이를 이용한 인간 질병 치료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우리 인체와 함께 공생하고 있는 여러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 모든 미생물들을 총괄하여 부르는 단어인데, 전문적으로는 이들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을 모두 합하여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의 피부, 호흡기, 구강, 내장 등 여러 곳에 존재하며, 특별히 우리의 대장 내에는 수많은 박테리아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만여 가지의 미생물들이 인간 내장에 존재함이 밝혀졌고, 흥미로운 사실은 마치 인간 지문과 같이 사람들 모두 각각 서로 다른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미 인체의 기본 생리와 질병을 이해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였고, 과학계의 대표적 학술지인 사이언스와 네이처에서는 이미 여러 번 특별호를 마련하여 이들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식생활의 패턴은 마이크로바이옴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즉,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의 건강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외국 속담에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단 음식을 오랫동안 계속 좋아한다거나, 또는 음식을 계속 짜게 먹는다거나 하면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지 않게 변하여 우리 건강에 이상을 줄 수 있다는 속담입니다. 실제로 동물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소개해드리면, 정상 동물을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게는 정상적인 음식을 5주간 먹이고, B그룹은 고지방의 음식을 5주간 주게 되면 고지방 음식을 먹은 B그룹의 동물들은 모두 비만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지속적인 고지방 음식의 섭취는 비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동물 실험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과학자들은 비만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즉, 현대인의 주요 음식이 된 고지방 음식을 먹으며 어떻게 비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 또는 붉은색 와인이나 산딸기 등에 들어있는 어떠한 물질이 비만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비만에 관여하는 주요 인자 중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만약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박테리아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박테리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는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별한 박테리아의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결국 비만을 조절할 수 있으리라는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가설을 가지고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의과대학팀이 주도한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은 비만인의 대장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추출하여 정상 동물에 이식하고, B그룹은 마른 체구를 가진 사람들의 대장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 동물에 이식하였습니다. 그런 후 5주 동안 동물들에게 살이 찌지 않도록 저지방 음식을 먹였습니다. B그룹은 컨트롤 그룹으로 예상대로 동물들은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A그룹 경우, 즉 비만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받은 동물들은 동일한 조건 하에 5주 후 비만이 되어 있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더 나아가 비만인의 장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박테리아 중 특별한 몇 종류의 박테리아가 비만에 관여함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박테리아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정말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비만 치료제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최근 임상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항생제의 남용은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슈퍼박테리아의 탄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슈퍼박테리아 중 하나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슬이란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평소에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이 박테리아가 대장에서 증식하게 되면 인체에 해로운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환자는 심한 설사와 고열 등의 질병을 얻게 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아주 해로운 박테리아라 하겠습니다. 현재 이 박테리아에게 심하게 감염된 환자의 경우 치료율이 그리 좋지 않아 약 20% 또는 30%의 치료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연구진은 클로스트리dium에 심하게 감염된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임상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기부받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이식을 받은 환자의 94%가 치료되는 아주 높은 성공률을 보여준 것입니다. 3년 전 이 연구가 발표된 이후 현재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의 대장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질병치료 연구는 미래 유망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분야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건강인의 대변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인의 대변을 특별히 처리한 후 연구와 치료 목적으로 연구기관이나 병원에 공급하는 휴먼 스툴 뱅크가 전 세계에 5개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곳은 4년 전 미국 매사추세츠에 설립된 오픈바이옴이라는 비영리 회사입니다. 아시아권에는 아직 스툴 뱅크가 없지만 조만간 중국과 일본 등지에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 또는 스툴 뱅크가 설립되리라 예상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종과 문화, 식생활 등 나라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질병 치료를 위한 한국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가 필요하며 또한 한국인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스툴뱅크의 설립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장과 관련된 질병뿐 아니라 비만, 더 나아가 암과 심장병에도 관여함이 최근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당뇨, 노화, 유아의 성장과 발달 등 수많은 인간 질병에 관계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체의학과 관련해서는 한의학과 관련한 보조식품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보약, 녹용, 인삼, 홍삼 등의 효과는 인체 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인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의 마이크로바이옴 영향도 앞으로 연구가 꼭 필요한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래 유망 바이오 산업의 한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국과 외국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공부하고 계신 많은 바이오 인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만든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좋은 음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기쁘게 나눔으로 건강한 마음과 몸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